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원입니다. 오늘은 임신 17주 차에 임신 여정을 떠나볼 텐데 다들 준비되셨나요? 임신 17주가 되면 임신부는 피하지방이 늘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태아는 지방이 생기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또한 유치가 잇몸 속에 자리 잡아 구강구조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럼 태아의 성장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외형적인 변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17주차가 되면 태아의 몸 길이는 12에서 13cm이고 몸무게는 대략 100g에서 140g 사이가 되죠. 이 시기에는 두드러진 외형의 발달보다는 기존에 생긴 각 신체 기관들이 좀 더 정교해지거나 기능이 늘어나는 등의 변화 정도인데요. 우선 태아는 눈썹, 머리털, 손톱, 발톱이 자라고 지문이 생깁니다. 눈은 아직 눈꺼풀로 덮여 있는 상태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망막은 빛의 자극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상태이죠. 근육도 좀 더 정밀해져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유치가 잇몸 속에 자리 잡아 구강 구조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단막과 선막의 구분이 가능해지죠. 다음으로 내부적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태아의 몸에 지방이 생성되어 체온 조절과 신진대사를 위한 갈색 피하 지방과 흰색 지방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태아의 몸무게가 100g이라고 가정했을 때 아직은 물이 89g이고 지방의 양은 0.5g 밖에 안 되죠. 그런데 출산에 가까워지면 평균 체중이 3.5kg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은 2.4kg으로 늘어나죠. 그러면서 태아는 관절을 움직일 수 있고 물렁한 뼈가 단단한 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17주째가 되면 청각과 해마가 발달하는데요. 우선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를 기억하죠. 그래서 이 무렵부터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인지하게 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청각기관이 발달해서 엄마의 몸속에서 나는 내부의 소리와 외부의 소리 모두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엄마의 내장기관에서 나는 소리도 듣고 외부에서 강한 소리가 나면 찡그리거나 깜짝 놀라 태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태아의 순환기와 비뇨기의 기능이 왕성해져 태반으로부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히 공급받고 양수를 들이마시고 내뱉기를 하면서 폐 기능을 성숙시킨다는 점이죠. 태아가 호흡을 연습함에 따라 흉부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폐가 양수를 내뱉기 시작하는 것은 태어난 후에 숨쉬기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태아의 작은 심장으로 하루 24리터의 혈액을 펌프질 하는데 그 조그만 심장으로 대단하지 않나요? 그 사이 태아의 장에는 태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한편 태아의 양수는 대부분 태아의 소변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남아와 여의 유일한 차이점이라면 여아는 자궁과 질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점이죠. 태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 충분히 알아본 것 같으니 이번에는 임신부의 몸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 몸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서로 연관되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첫째, 자궁의 크기가 늘어나면서 몸을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합니다. 자궁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는데 이때 자궁의 가로의 넓이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세로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커진 자궁이 위와 장 쪽으로 밀려 올라와 체한 느낌이 들거나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복부에서 골반을 받치고 있는 인대가 팽창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피하 지방이 늘어남에 따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시기에는 몸이 칼로리를 저장하는 경향이 강해져 피하지방의 양과 식욕이 증가하는데요. 특히 허벅지 옆구리와 아랫배 쪽에 피하지방이 늘어 살이 찐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찌는 살이 급격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셋째, 피부에 색소 침착이 증가하고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 피부 색소 침착이 심해지면서 유두와 유련의 색이 진해지는데요. 간혹 유두가 따갑고 시큰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유선의 발달로 생기는 현상이죠. 이 외에도 가끔 얼굴에 거무스름한 얼룩이나 기미, 사마귀 혹은 점이 커지는데 대개는 출산 후 없어집니다. 넷째, 유방이 커집니다. 젖샘 분비에 따라 유선이 발달하면서 유방이 커지는데 이는 수유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유두가 압박될 수 있어 임신부용 브래지어를 착용해서 잘 받쳐주어야 하죠. 다섯째, 잇몸 출혈과 코피가 잘나서 임신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기부터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관이 확장되어 잇몸 출혈이 잘 생기고 코 안쪽에는 모세혈관이 많이 모여있어 코피가 잘 나게 되는데요. 이때 전체 혈액량이 50%나 증가하는 데 반해 적혈구 양은 20%만 증가하여 혈액이 희석되죠. 더구나 태아가 엄마의 혈액에서 철분을 받아 자신의 혈액을 생성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임신부의 몸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임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들이라 그전부터 이어지는 증상들도 있고 새롭게 생긴 변화들도 있는데 모두 임신을 위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17주 차 임신부가 해야 할 건강관리 및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질분비물이 많아져 질감염증에 주의합니다. 이 시기에는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질분비물이 증가하는데요. 분비물의 양이 많을 때는 위생패드를 착용하는 게 좋고 팬티 스타킹이나 나일론 속옷보다는 면 속옷을 착용하는 게 좋죠. 그리고 임신 중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질감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감염증에 의한 분비물은 냄새가 심하고 색이 누렇거나 푸르스름하고 질 주변이나 질 안쪽에 가려움증을 동반하죠. 그러므로 항상 청결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스트레스를 그때그때마다 풀고 긴장 완화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여러 스트레칭이 있는데요. 복식 호흡만으로 근육 이완과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되죠. 복식 호흡을 하는 팁을 알려드릴 테니 요즘처럼 운동하기 힘든 상황에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복식 호흡은 먼저 배꼽에 손을 올려놓고 천천히 하나에서 5까지 세면서 코로 공기를 흡입합니다. 그 위에 배꼽 및 단전까지 배가 불러오게 깊게 숨을 들이쉬죠. 그 다음 명상을 하고 5까지 세면서 입으로 숨을 내쉬면 됩니다. 이 동작을 10회 정도 하시고 하루에 2, 3회 정도 하면 좋습니다. 셋째,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활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임신 중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출산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임신부들은 각자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그 중에서 수영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골반 안에 뭉친 우열이나 요통을 완화시킵니다. 그 외에도 어깨의 뭉침과 손발 저림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데요. 수영을 하게 되면 물의 부력으로 인해 안전하고 태아도 엄마와 함께 물속에 떠있는 느낌을 배울 수 있는 데다가 태아의 운동 능력에도 도움을 주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운동이죠. 수영에 흥미가 없다면 걷기나 체조도 임신부가 하기에 좋은 운동들입니다. 넷째, 임신부용 거들이나 복들을 착용해 배를 받쳐줍니다. 자궁의 크기가 크져 배가 불러오면서 허리나 척추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갑작스런 체중 변화에 익숙해지고 허리에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거들이나 복들을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들에 비해 인부형 복대는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까지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죠. 다섯째, 주수에 맞는 태교를 신경 씁니다. 17주가 되면 태아의 해마와 청각기관이 발달하기 시작해 태아의 정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시기입니다. 아직은 태아가 아빠의 목소리까지 듣기가 힘들고 엄마의 목소리는 잘 듣는 시기인데요. 청각과 기억 능력이 동시에 발달하는 시기이죠. 따라서 자궁에 있을 때 듣는 소리를 인지하고 친근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만 아빠의 목소리를 듣지는 못해도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엄마의 분위기나 감정이 전해지기 때문에 아빠도 같이 태교에 동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 하는 태교로는 태교 음악이나 태아에게 말을 많이 걸어주거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식인 태담 등이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임신 17주에 해야 하는 영양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양관리는 5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단백질과 비타민 및 미네랄을 섭취합니다. 여러 유형의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 정백하지 않은 곡류, 콩류, 말린 갈류와 메가 등을 섭취하면 됩니다. 둘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음식을 섭취합니다. 오메가3는 태아의 뇌발달과 안구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조산 및 저체중아, 출생 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죠. 오메가3를 섭취하는 방법은 수원 함유량이 적은 새우나 연어, 대구, 메기 등을 일주일에 200에서 300g을 두세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철분제를 복용합니다. 임신 중기 이후에 많아진 혈액량으로 인해 빈혈과 함께 체내의 철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철분제를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임신 초기부터 철분 복용은 오히려 입덧과 위장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권장하지는 않죠. 따라서 임신 중기가 되었을 때 빈혈 여부와 위장 상태에 따라 철분제 복용하는 것을 담당의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넷째, 식욕이 왕성해지므로 가식을 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입덧에 대한 개인차가 있지만 이 시기면 대부분의 임신부들은 입덧이 끝나고 입맛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시기에 임신부는 살이 붙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가체중이 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가식이나 야식을 하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 자주 먹는 균형 잡힌 식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5번째, 잇몸이 약해지고 충치가 생기지 않도록 칼슘, 인, 마그네슘, 비타민 A와 D를 많이 섭취합니다. 임신부가 칼슘이 부족하면 산모의 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와 태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임신 후기나 출산 후에 몸이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영양제 보충이 필요하면 추가로 더 복용하셔도 좋지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식품을 통한 섭취이죠. 오늘은 임신 17주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언제 이렇게까지 성장했나 싶은 생각이 드시죠? 임신 17주는 임신 5개월입니다. 임신 5개월이 되면 배도 불러오고 가스가 보글보글 하는 듯한 태동이 느껴져 아이에 대한 체감이 되는 시기이죠. 한편 이때가 몸은 가장 편한 상태입니다. 임신 4개월까지는 입덧이나 임신 초기의 여러 신체 변화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는데요. 따라서 이제부터는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거나 태교 여행도 떠나는 시기입니다. 또한 태아를 위한 태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아빠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죠. 이는 아빠가 아이가 태어난 후에 엄마, 아빠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아빠가 좀 더 가정적이고 집에서 편안한 마음을 갖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태아와 가정의 화목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남은 임신 여정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도 유익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